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해수 험해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보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에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추천주 결과 보고 특징주 볼게요. 국전약품 9월 22일 무료 추천주죠. 월봉이 박스 형태, 그리고 저점 찍고 추세를 보여주면서 양봉을 3개 주고 올라가고 있던 자리, 적산병. 박돌은 박스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결국 박스 돌파하면서 최대 24% 5일만에 수익권 나왔고요. 요거는 일봉 추천 당시의 차트. 박스 상단까지만 도달해도 최대 10% 수익이 나오고, 이제 박스를 돌파하면 당연히 추가 수익이 나온다. 거래량이 터지고 있고 거래량 없이 주가 뺐다가 올렸다가 반복하고 있죠. 여기서도 거래량이 터졌고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었던 2일 만에 11% 박스 상단 도달했고요. 이 뒤에도 계속 사고 팔고 홀딩 가능하다고 했죠. 왜? 박스 상단 유지되고 있고 수요 예측 전까지 매매가 가능하다 했으니까요. 샤페론 상장 기대감으로 추천한 거고, 수요 예측이 29일 30일 이틀간 이뤄지는 거였죠. 수요 예측 첫날인 오늘 샤페론 상장 기대감 그리고 치매 관련주 호재로 두 가지 재료로 복합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재료를 알고 있지 못해도 국전약품이 샤페론 관련주인 걸 몰라도, 그리고 치매 관련주인 걸 몰라도 얘가 박스 돌파를 시도하려고 차트를 그려주고 있구나, 올라가려는 흐름이 명확하게 보인다, 이걸로도 차트만으로도 매매가 가능했죠. 근데 차트와 이제 또 재료를 같이 두 개 다 보면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9월 26일에 리딩, 미장, 국장 둘 다 신저가,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황이고 지수가 기존 리딩대로 단기 포지션은 단기 지지 이탈하는 종목 최소 절반이라도 손절하면서 현금화하고 관망을 하던가 아니면 주도주, 일정주를 짧게 반복 매매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일정주였던 국전약품을 계속 강조해서 사고 팔고 하던가 홀딩 하라고 했죠. 이날도 국전약품이, 지수는 급락했지만 국전약품은 선방을 했고
수요 예측 전까지 계속 유효하다. 그리고 29일인 오늘 장대 항공이 나왔고요. 이거는 무료방이고요. 카톡 무료방 9월 22일에 국전약품 추천. 9월 22일 목요일 뜨죠. 그리고 내려서 보면 이렇게 상세 양식도 있고요. 돌파 매수 가격, 손절 가격, 손절가 이탈이 없이 올라갔고, 현 차트 분석, 그리고 재료 일정, 10월 차페론 상장 기대감, 수요 예측, 차페론이 뭐하는 회사인지 설명되어 있고, 또 재무제표, 기업가치, 거래량, 최대주주, 부채, 유보율, 여러가지 설명을 해놨고요. 위험 요소도 적어놨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무료방에 오시면 이 양식을 상세히 받아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무료 추천주에 거부감이 있으면 그냥 객관적인 뉴스만 받아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뉴스도 올려드리고, 뉴스가 여기 있죠. 상승 이유 다 이렇게 지수 상황 다 알려드리니까 추천주 거부감이 있으면 그냥 뉴스만 보는 걸로. 이거는 국전약품 분봉이고요. 시초에 급등이 나왔다가 이후에 박스를 보여주면서 1,500원, 11,000원 사이에 박스 계속 홀딩이 가능했죠. 여기 이탈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지지를 줬던 가격은 1,400원이었고 1,400원도 이탈이 없었고, 고가 19%, 종가 16%로 강하게 상승 마감을 했고, 보유자는 홀딩하고 있다가 여기 이탈하면 분할 매도 시작하면 되겠죠. 만약에 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분할 매도 이런 식으로 전량 매도 챙기시면 됩니다. 분봉이 행보하면서 마감을 했고, 선반영 수익이 최대 24% 5일 만에 크게 나온 거죠. 이 하락장에도. 이후에 재료 소멸을 경계하면서 하락시 분할 매도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수요 예측 흥행 성공하더라도 반짝 상승하고 빠지던가, 아니면 상승이 전혀 없이 그냥 하락하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왜? 선반영 상승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흥행 실패하면 당연히 급락이 나오는 거고요. 샤페론 상장할 것이다, 이거에 계속 파동을 주면서 올라왔고요. 최근에도 40% 정도 올라왔는데, 요게 샤페론 상장할 것이다 기대감에 올라온 거. 이제 수요 예측이 흥행하면 반짝했다가 빠지는 거 조심하시고, 그냥 빠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조만간 주가는 여기까지 내려올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익이 나왔고 하락하게 된다면 잘 챙기자. 가만히 들고 있다가 이전처럼 수익 반납 당하지 말고요. 내려올 때 내려오는 어깨에서 잘 챙겨야 한다. 그리고 이 매매에 있어서는 흥행 여부가 중요하지 않아요. 캠시스는 소카 상장 관련주였죠. 소카 흥행 실패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소카 상장할 것이다, 요거에 주가가 오르죠. 이때 추천 수익 났고, 또 내려왔을 때 또 추천, 반복 추천 올라갔고, 요때가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고요. 기대감이 올라간 거예요.
이후는 흥행 실패하면서 쭉 빠졌고요. 소카 상장 일정주 반복 추천을 한 거고, 소카가 아니더라도 갈 종목이다 추천을 줬습니다. 단기에 최대 50%까지 크게 수익이 나왔던 무료 추천주. 추천 이때가 이제 흥행 실패, 소카 상장, 흥행 실패, 소카 상장 재료 소멸까지. 그러니까 소카가 상장하고 주가 상승이 나왔다 하더라도 캠시스는 떨어졌을 거예요. 모든 상장 관련주가 다 그렇습니다. 같은 이유로 포르쉐 관련주들도 하락할 거라고 리딩이 나왔죠. 9월 13일이나 14일이 고점일 확률이 매우 크다. 포르쉐 상장하더라도, 포르쉐가 아무리 크게 급등을 하더라도 관련주는 하락할 것이다. 3기 예선테크, 코리아 FT 모두 다 결국에는 하락 마감할 거라고 이렇게 미리 꺼줘줬던 하락폭만큼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장 마감 후에 포르쉐가 상장을 하죠. 예선테크도 역시 크게 재료 소멸이 나왔고요. 역시 고점은 9월 14일. 코리아 FT가 그래도 좀 더 올라갔죠. 27일까지. 이때를 전부 다 포르쉐 관련주 고점으로 봤는데, 코리아 FT만 예외로 좀 더 강한 흐름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졌고요. 어쨌든 동일하게 다 같이 재료 소멸 하락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포르쉐 영상을 따로 찍어 드리기도 했고 많이 경고했어요. 과거의 동방 차트 쿠팡 상장 관련주죠. 이때 중장기로 추천을 드렸고 쭉 크게 올라갔고, 이제 일정이 가까워진 2월 18일에 음봉 윗꼬리 찍고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제가 또 포르쉐 관련주처럼 이때가 고점일 확률이 크다. 그리고 쿠팡 상장하고 쿠팡이 아무리 크게 상승을 하더라도 동방은 재료 소멸 하락이 나올 것이다. 쿠팡이 상장하고 80% 올라갔어요. 상장하자마자 80%가 올라가서 시총이 130조. 21년 3월 12일 쿠팡 미국 증시 상장 직후에 80% 급등, 시총이 130조에 육박. 미쳤죠? 그러면 이제 초보분들은 동방도 당연히 관련주니까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주가는 이렇게 쭉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포르쉐에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쿠팡을 포르쉐로 바꿔, 동방을 3기 예선테크 코리아 FT로 바꿔,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포르쉐 관련주를 급락당했을 일이 없죠. 결국 오늘 당하신 분들은 과거 패턴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형화된 패턴이 주식에는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배우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안 배우면 왜지? 뭐지? 머리에 물음표만 계속 떠 있는 거죠. 포르쉐 상장 성공하면 시가총액 104조 원. 개미들이 충분히 눈이 돌아갈 만한 내용입니다. 쿠팡 때와 마찬가지죠. 쿠팡 때는 130조 원. 하지만 쿠팡 관련주는 모조리 다 하락을 했고, 포르쉐도 뭐 다를 게 없겠죠. 달리 움직일 확률은 1% 정도?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재료 소멸, 나인테크 이것도 보시고요. 선반영 상승, 상장 재료 소멸. 상장하고 주가가 오를 거라 생각했지만 당연히 하락을 했다. 이거는 동방 일봉이고요. 쿠팡 상장 시점으로 왔습니다. 쿠팡 상장이 언제일까요? 대충 보이죠? 재료 소멸이 언제 나왔는가, 주가 변동이
언제 가장 컸는가. 이때 윗골이 있고 딱 이때죠. 고가 15% 주고 반짝, 고가 10% 주고 반짝. 이때가 쿠팡 상장 재료 소멸, 변동이 컸던 날, 그리고 이후에 재료 소멸 하락. 이때 초보분들은 다 이렇게 올라간다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포르쉐 관련주들이 시외로 약상승이 나왔잖아요. 2% 3% 정도. 요런게 마지막 불꽃, 마지막 개미꼬시기일 수가 있다. 그래 말해줘도 당시에 제 말 안 듣고 계속 가져갈 거라고 하다가 결국 이렇게 크게 마이너스 40% 50%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저는 줄창 2월 18일이 고점일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고요. 하나 더 복습, 에코캡. 요거는 리비안 상장 기대감으로 추천을 했고 쭉 올라갔다가 상장일이 이때였죠. 상장일이 고점이 아니다. 다음 9월 28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흐름 볼게요. EN 플러스 전일 시간의 상한가, 국내 1위 2차전지 자동화 설비 기업 PNT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에 큰 박스로 계속 왔다 갔다 파동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박스 돌파하고 박스 업그레이드한 자리죠. 아직도 뭐 양호한 박스 흐름 자리. 그리고 월봉이 약배열 끊고 이렇게 박스 하단에서 양봉 연속 3개 올라오고 있다. 양호하다. 네, 말씀드렸고, 그때가 이때였죠. 이때 시에 분석 했던 날이고 27%까지 올라갔다가 흔들흔들. 고가 16%, 종가 5% 정석 반짝 나왔고, 이거는 뭐 아직도 차트가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21선 위에 있고요. 파동 크니까 조심하시고. 다음 SCI 평가 정보, 상한가 종목, 시간외로도 상한가, 오늘도 장중에 상한가. 금리 인상 수혜주죠. 채권 추심 관련주. 요거를 제가 여기서 양봉 하나 확인되면 추천하려고 했는데 바로 가버려서 아쉽게 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봉 하나 기다리는 게 뭐냐면 요런 걸 본 거죠. 여기도 보시면 금봉 2개 줬다가 밑꼬리 양봉 하나 주고 이후에 반등이 딱 이렇게 나와줬어요. 뭐 뒤에 빠지긴 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 상승이거든요. 여기도 양봉이 하나 딱 뜨고 매수 기회를 줬으면 좋았을 텐데 바로 가서 아쉽게 됐네요. 밑에서 박스 보여주다가 급등 치고 M 패턴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뿅. 장대 양봉 나온 다음에 음봉이 2개, 3개 정도 나왔을 때 관심을 가져보면 이런 N 패턴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얘는 낮은 확률로 상한가 박혔고, KT 서브마린 전일 시외 7%, 8월에 매각 기대감도 있었고 9월에는 해저 송전망, 그리고 스페이스X 통신위성 발사, 뭐 해저 터널, 빗물 터널 이런 것도 이슈가 있었고요. 근데 고가 4%, 종가 1%로 별 반응은 보여주지 못했네요. 현재 121선 여기 지지를 해주고 있는 구간이고 반드시 121선을 지켜야 되겠죠.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질 수 있는 자리로 보여지고요. 크게 보면 이렇게 추세 박스긴 해요. 그때 지수에 밀려서 이탈했던 구간을 빼면 가장 많이 부딪혔던 자리가 이렇게 잡히죠.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 추세 하단까지. 다음 체시스 구제역 관련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이때도 아프리카로 올라갔고 이때도 동일하게 단발성이죠. 제가 구제역 관련주는 항상 단발성이니까 윗꼬리 조심하면서 튀어줄 때 잘 정리하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글벳도 뭐 마찬가지로 다 정석 반짝. 그리고 고려 신용정보, 이것도 채권 추심 관련주죠. SCI 평가 정보와 같은 섹터. 오늘 역대 신고가 찍었고요. 100원 차이로 여기를 뚫으면서 역대 신고가. 종가상으로는 밀렸지만 장중에 역대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추세는 이렇게. 또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다시 또 추세 하단까지 밀리는 것도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이때도 역대 신고가 찍었던 자리였지만 한번 밀렸다가 이후에 올라왔고, 지금도 밀렸다가 또 올라갈 수 있다. 푸른저축은행이나 제주은행처럼 크게 장대 양봉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이때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크게 오르진 못했죠. 한 10%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던 자리였고, 후발주로 갈 수 있다 했는데 장 막판에 급등이 나왔고요. SCI 평가 정보가 상한가 가면서 커플링이 나온 거죠. 다음 빅텍. 북한 7차 핵실험이 10월 16일부터 11월 7일 사이에 가능성이 있다. 그걸로 바닥에서 13% 고가 나왔고요. 이것도 뭐 북한 핵실험도 다 단발성으로 봐야 되겠죠. 예전에는 많이 크게 뭐 2, 3회씩 오르기도 했는데 이제 너무 쉬어버린 떡밥. 그러니까 재료가 식상해진 거죠. 근데 금리 인상은 왜 안 식상해지냐. 금리 인상도 좀 식상해져 가지고 진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쵸? 다음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채권 추심 은행. 금리 인상 가능성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전일 시외 상승이었고, SCI 평가 정보가 상한가, 고려 신용정보, 푸른저축은행, 제주은행, 리드코프도 있죠. 한국캐피탈, 치매 관련주, 바이오젠이 알츠하이머 신약, 치매 신약, 임상 3상 성공 소식을 알렸고, 이에 어제 메디프론이 제일 강하게 반응을 보였죠. 시초에 피플바이오가 상한가 같고, 장 막판에 대아제약이 상한가, 현대약품, 셀리버리, 국전약품, 바이오톡스텍, 펩트론도 반응이 있었고, 국전약품은 샤페론 상장 기대감도 있었던 치매 관련주라서 재료가 두 개로 고가 19% 상승이 나왔던 무료 추천주였습니다. 다음 제약 개별 상승, 프로스테믹스, 랩지노믹스, 카나리아 바이오, 앱클론. 앱클론은 오늘 단타 추천드렸고요. 분봉 10시 40분쯤에 찌라시가 떴고요. 완전간에 나왔다. 이게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어쨌든 완전간에 뉴스가 찌라시가 나왔고요. 찌라시는
그냥 근거 없는 내용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앱클론 홈페이지에 공지에 뜬 겁니다. 공지에 뜬 걸 내용을 토대로 올라온 거고, VI 상태에서 제가 추격을 드렸어요. 추격 드렸고 바로 최대 13%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때 HTS 뉴스에는 나오지 않은 상태였고, 자, 만약에 주가가 바로 상승하지 못하고 횡보를 했다. 횡보를 하는 상태에서 HTS 뉴스가 떴으면 급등 쳤다가 빠졌겠죠. 근데 실제 흐름은 뉴스가 없이 선반영 상승이 나왔고, 주황색깔 원, 요때 HTS 뉴스가 떴습니다. 그 뉴스가 떴기 때문에 하락을 주의드렸고요. 보통 이렇게 선반영 상승이 나오고 뉴스가 뜨면 반짝하고 빠져요. 이것도 정석 패턴이 나온 겁니다. 11시 4분 14초에 HTS 뉴스 떴죠. 이때 뉴스 떴다 하락 주의해라. 뉴스 떴으니까 반짝 상승 후에 하락 주의해라. 이 직후에 주가가 계속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언제 뜨느냐, 주가가 횡보하고 있을 때 뜨느냐, 주가가 상승한 후에 뉴스가 뜨느냐, 이거 잘 보면서 패턴 파악하셔야 됩니다. 임상1상 완료 시점은 23년 상반기로 예상하고 있다. 일정 참고하시고요. 다음 탈모 관련주 강스텐 바이오텍, JW 신약. 다음 방사능 치료제,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뉴스에 계속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서울리거, 한창산업, 현대약품, 한컴 라이프케어, 대봉 LS. 어제는 대정화금이 대장주였죠. 근데 대정화금은 요오드 관련주인데 연구시약 요오드라서 방사능 해독에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회사에서 공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연관이 없어도 계속 엮이는 게 주식의 이상한 섭리니까 계속 엮여서 움직일 수 있다. 오늘도 실제로 반응이 있었고요. 다음 구제역 관련주, 경기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을 했다. 전일시 상승이었고, 체시스, 진바이오텍, 이글백 반짝 상승. 다음 리튬,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 생산 예정이다. EN플러스, 미래나노텍. 자동차 부품 개별 이슈였고, 에코캡, 화승 RNA, 화승 코퍼레이션. 다음 보안 관련주, 이것도 전쟁 때문에 오른 거죠. 사이버원, 파수, 드림 슈큐리티. 러시아가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다. 예. 다음 방산 관련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10월 중순에서 11월 초다. 예, 빅텍, 한일 단조, S&T 중공업, 버스텍, 스페쿠. 다음 포르쉐 관련주, 상장 앞두고 재료 소멸 하락. 이건 제가 계속 하락할 것이다 경고를 드렸고, 앞에도 설명을 해놨으니까 못 봤으면 고정 댓글 타임라인 활용하셔가지고 바로 이동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개별 상승, KR 모터스, RF 머트리얼즈, 남성, IMBC, 이하공영, 톱텍 개별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9월 29일 시간의 특징주, 파워넷 상한가 50억원 규모 3자 배정 유증 결정. 유증 중에 3자 배정만 유일하게 호재죠. 3자가 나한테 투자를 해주는 거니까. 월봉 박스 살짝 뚫고 이렇게 박스 보여주다가 이탈하면서 계속 지수에 밀리는 흐름으로
역배열로 현재는 잡혀 있고요. 이렇게 지지 2개 일봉으로 와서 최근에 장기 이평 돌파 계속 실패하고 지수에 밀렸고 또다시 올라오는데 121선 반년의 매물대에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에도 이렇게 121선이 내려오고 주가가 올라오면 또 121선에 저항받고 떨어질 확률이 큰 흐름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역배열이 만들어져 있고, 최근에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역배열, 여기 수평 지지 이탈하면서 한 번 더 급락이 나왔고, 시간의 상한가로 3,340원까지 올라왔네요. 자, 이전에 지지였던 3,500원 정도를 다시 회복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올라와 줬는데 시간으로 종가상 3,500원 위로 안착 마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의 저가인 3,040원을 이탈한다면 기회비용상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죠. 단기 역배열 저항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미래 ING 9.7% 3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 최근에 같은 이유로 상승한 종목이 꽤 있는데 하나라도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야 복습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모르면 복습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니까 반성을 하셔야 되고, ITI즈 이때 올라갔을 때는 무증 기대감으로 올라갔고요. 쭉 밥동 뒤에는 쭉 하락했습니다. 뒤에 하락이 나왔을 때 이렇게 쭉 하락이 나오다가 수요일에 22% 급등이 나왔어요. 22%. 이때 급등이 나온 게 15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결정. 이렇게 자사주 취득 결정이 뭐지? 호재인가? 악재인가?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매일 상승 종목 이후 복습을 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복습을 하면 이런 게 호재구나, 이런 호재로 이만큼 요정도 폭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게 딱 머리에 다 들어가 있어야겠죠. 바닥권에서 거래량 없이 쭉쭉쭉 빠지다가 바닥권에서 해당 공시가 뜨면서 좀 크게 상승이 나왔던 거고요. ING 월봉 고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동전주까지 내려와 버린 종목, 계속 역배열로 쭉 하방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거는 오르든 말든 관심을 끄고, 만약 보유하고 있다면 이렇게 튀어주고 빠질 때 정리하는 게 좋겠죠. 튀어주고 빠질 때 정리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미래에도 튀어주고 빠진다면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다. 계속 올라가면 홀딩하는 거고, 계속 올라가면 홀딩하는 거고, 무너지면 하락하는 어깨에서 분할 매도하면서 전략 매도하고 기회비용을 살리는 게 좋다 이겁니다. 대개 역배열로 이렇게 빠지는 동전주나 관리 종목, 환기 종목, 재무가 안 좋은 쓰레기 종목들은 가급적 튀어주고 하락할 때 과감히 전략 매도하고, 이후에는 오르든 말든 관심 끄고 그냥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 떠나는 게 나아요. 내가 실수를 했다 인정하고 다음 여행을 떠나야죠. 튀어주면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시고, 현재는 21선 부근에서
21선, 15일선 부근에서 저항이 나오고 있으니까 저항은 1차로 15, 21선 보시고, 최근에 저가 221원 이탈하면 반드시 전량 매도해서 기회비용 살리는 게 좋겠죠. 다음 대주산업 7.8%, 사료 관련주, 아프리카 돼지열병, 기후변화, 식량위기, 전쟁 장기화 수혜주, 월봉 3,000원이 맥점이었죠. 3,000원 저항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한 상태고요. 추세선 한참 위에서 반등이 나왔고, 전고점 돌파는 실패를 한 상태. 여기서 박스 보여주다가 돌파하고 밥동 나온 상태에서 시간으로 또 반등이 한 번 더 나와줬고요. (121선을) 지키고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네요. 22일에 장대 양봉 시가인 3,500원, 여기 위로 주가가 올라서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이렇게 박스가 나온다고 보고 박스 상단 돌파를 해야겠죠. 그래야 다음 또 전고 돌파를 시도해 줄 수 있고, 지지는 밑에 장기 입형 3개 깔려 있으니까 요 3개 보시면 되고요. 다음 한일 사료 4.7%, 같은 이유로 상승이고, 한일 사료는 요 박스 상단 돌파하고 미친 상승이 나왔고, 또 미친 하락이 나왔죠.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 그러니까 월봉을 봤을 때 이렇게 과도하게 상승이 나온 경우에는 절대 따라붙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따라붙었다가 손절 못하면 반토막 이상이 쉽게 나와요. 그리고 10년이 지나도 본전이 안 올 수가 있겠죠. 현재 5,000원에서 반등이 나왔고, 5,000원 지지가 중요. 이 5,000원이 241선 가격과 일치를 하고요. 1년의 매물대죠.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 5,000원 지지, 그리고 박스 상단인 7,000원, 7,500원 전고점 7,5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지지로는 121선 6,050원 정도. 전에 지지였던 자리에서 그대로 저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시드 3%, 월봉 추세 하단 살짝 이탈한 상태. 파동이 크게 나오는 앤데 현재는 하락 파동으로 잡혀 있고요. 그때 추천하고 크게 올라갔다가 밥동이 나온 거죠. 밥 많이 먹고 그대로 똥을 쌌고, 고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지금은 상태가 좋지가 않네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역배열이 잡히고 있고요. 2,700원 이탈하면 정리를 하셔야겠고, 이 역배열 저항을 뚫고 주가가 3,500원 위로 올라와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전에 21선 3,500원쯤은 61선 저항과 근사치기도 하고요. 그 전에 21선 가격인 3,150원 안착도 1차로 중요하고요. 팜스토리 사료 관련주 3%, 월봉이고
과거의 저항이 2,000원이죠. 자, 2,000원 여기까지 저항 여러 번 걸렸다가 이때 돌파하고 이후에 또 이 라인 지켜주면서 급등이 한번 나왔고, 현재 다시 그 맥점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전처럼 살짝 밑꼬리 주고 다시 반등이 나올지, 종가상 이탈하고 무너질지 변곡점에 위치한 자리고요. 밥동이 나온 상태로 맥점까지 내려왔다. 일봉상으로 481선 최근에 지지하고 반등 나왔다가 이탈, 저항, 또 살짝 뚫었다가 다시 또 밀리는 형태로 동일하게 앞에 봤던 KCPD와 동일하게 단기 역배열이 잡혀있는 상태고요. 최근에도 계속 올라오려고 할 때 481선 저항을 받았고 2350원 정도 1차 저항으로 보시고, 다음 역배열 저항, 또 위에 장기 2편까지 주요 저항이 가깝게 좀 붙어있는 편이고, 최근의 저가 2,000원 지지가 중요합니다. 사료 관련주는 제가 여기서 이미 밥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후에 전고점까지 또 이렇게 가파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죠. 이때도 계속 식량 위기 이런 말이 많이 있었거든요. 계속 뉴스가 나오고. 하지만 올해 초에 선반영이 너무 컸기 때문에 뒤에 크게 돌아 나오는 거는 기대치를 낮추자라고 했고, 그건 지금도 동일합니다. 계속 지수 연동 하락도 있지만 앞에 선반영을 크게 먹었다, 이거에 좀 더 의미를 두시면 될 것 같아. 지금 매물 쌓이면서 계단식으로 빠지고 있는 중이니까. 다음 한탑도 사료 관련주 시에 3%. 얘는 그래도 이렇게 박스 형태로 옆으로 가는 편이라서 좀 강하죠. 이렇게 역배열 끊고 옆으로 박스 주는 정석 흐름이고, 박스 하단 살짝 이탈하긴 했고요. 지금 1755원 여기 이탈하면 대응을 하셔야겠고, 박스 매매하면 되는 구간입니다. 다시 또 올라와 준다면 요 박스 상단까지 시도를 해줄 수는 있겠죠. 그 전에 중간 저항인 121선 2100원 연착도 중요하고요. 표 사료 관련주 2.7%, 7만원, 3만원 크게 이렇게 박스고, 최근에는 이렇게 박스. 파동이 아주 큰 종목이고, 최근에는 요 4만원 부근에서 상한가 한번 나오면서 밑꼬리 달았죠. 일봉이고 파동이 큽니다. 어쨌든 고점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요. 이때 상한가 이유는 10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자, 이 급락장에 100억이나 자사주를 취득하니까 주가가 바닥에서 강력하게 반응을 보여줬고요. 오늘 미래 ING도 시간의 상한가 종목인 얘도 30억 자사주 취득 결정을 했죠. 금액의 차이도 보셔야 되고요. 얘는 100억, 미래 ING는 30억. 근데 미래 ING 같은 경우는
일단 시총을 또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샘표는 시총이 1,500억 1,500억 중에 100억을 냈고, 미래 ING의 시총은 319억. 시총이 작아요. 시총이 작기 때문에 샘표처럼 100억이 아니라 겨우 30억이지만 그래도 반응은 좀 크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간의 상한가로 반응을 크게 보여준 거고, 정규장에서도 비록 30억이지만 시총 대비 계산해서 보면 좀 더 크게 갈 여지는 충분하다. 더욱이 동전주에다가 주가가 바닥으로 내려붙고 있는 최저점 자리니까. 하지만 역시 이전처럼 가짜 반등에 좀 이런 윗꼬리의 무게를 좀 더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상승 마감을 한다 하더라도 다음날 이후는 빠질 확률이 또 크겠죠. 자, 샘표는 상한가 이후에 윗꼬리 달고 빠진 상태, 그리고 또 다시 시외로 51,300원까지 올라왔고요. 상한가 종가를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52,900원 52,900원 위로 올라서는 게 중요하고, 시간외로는 여기를 안착하지는 못했다. 과거처럼 이렇게 제자리로 빠지는 구간, 이렇게 제자리로 빠지는 구간이 비일비재하죠. 지금도 오늘의 저가 49,650원을 지키지 못한다면 제자리까지 또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경계를 하셔야 되겠고요. 밑에 21선 2차 지지로 보시면 되고요. 1차 오늘의 저가, 2차 21선 정도 지지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숙지하고 넘어가셔야 될 게, 이런 바닥권에서 뜨는 호재랑 고점에서 뜨는 호재랑 다릅니다. 바닥에서 뜨면 뭐 윗꼬리든 상승 마감이든 20% 이상으로 크게 튀어줄 확률이 좀 높은 편이고요. 근데 이런 고점에서 계속 쭉 올라가던 자리에서 호재가 터진다. 그러면 반짝하고 재료 소멸 하락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호재가 바닥에서 떴는가, 최고점에서 떴는가, 이거에 따른 주가에 차이가 있으니까, 움직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도 숙지를 하시고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율촌화학을 보시면 됩니다. 자, 율촌화학이 여기서 엄청난 호재가 떴죠. 1조가 넘는 공급계약 체결이 떴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최근 바닥에서부터 130% 오른 자리에서 뉴스가 뜨고 160%, 최대 160%까지 찍었다가 역대 신고가 찍었다가 빠집니다. 제가 요때 하락 경고를 드렸죠.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급 계약이 뜰 때마다 항상 알려드리는 건데, 금액이 아무리 커도 반짝 상승 확률이 크다. 그리고 계약 금액이 크다고 해서 무작정 추격은 위험하다. 이게 율촌화학에서 그대로 적용이 돼서 1조 5천억 원의 규모지만 재료소멸 하락이 나왔다. 무작정 추격했다면 위험했다. 이게 나온 거죠. 분봉을 보시면 이때 뉴스 뜨고 팍 10% 이상, 정확히 얼마나 튀었나 볼게요. 16%나 튀어주긴 했고, 하지만 이후에 밥동 반짝이 나오면서 이전에 수평 지지를 이탈하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탈할 때마다 정리를 해주셔야
했겠고요. 이거는 저항, 또 돌파, 지지로 바뀌었던 자리, 1차 지지를 여기로 보고 여기를 최종 지지로 보고 대응을 했으면 되겠죠. 율천학 일봉이고 최근에 21선 지지받고 계속 올라오다가 재료 소멸 하락이 나왔고, 오늘 또 반등이 한번 나왔는데 단기 이평이 밀집되어 있는 5일선부터 21선까지 밀집되어 있는 자리에서 저항 맞고 떨어졌죠. 오늘의 저가 28,500원을 이탈한다면 61선 가격인 26,500원 정도까지 또 떨어지는 걸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고 더 크게 떨어지는 것도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최고점에서 음봉 거래량 터지면서 일단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온 거니까요. 뭐 이후에 또 어떤 식으로 재매집을 하느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은 차익 실현이 나왔다. 이거는 월봉이고 박스 보여주다가 우상향, 이때도 좀 박스 형태로 보여주다가 급등이 나온 거고, 추세를 보면 추세 하단, 그리고 추세 박스 돌파하는 형식으로 팍 한번 튀었는데, 최악의 흐름으로는 무조건 빠진다는 게 아니에요. 최악의 흐름으로는 다시 이 추세 하단까지 2만원 초반까지 밀리는 것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최악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겠죠. 1조 뉴스에 추격하다가 물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부디 여기까지 안 빠지고 요 박스 상단 지키고 다시 또 빠르게 역대 신고가까지 회복해 주길 바랍니다. 고려산업 2.5%, 사료주, 계속 반복해서 알려드리는 교과서 차트죠. 역배열 안합니다. 발 확인하고 역배열 끄는 거 확인, 무릎자리, 무릎자리에서 정배열 추천드렸고 최대 250% 상승, 이후에 또 밥동 나올 때 낙폭과대 추천도 계속 드렸고요. 최근에도 돌파 추천 드렸던 이유가 여기 역배열을 끊었기 때문에, 이때는 눌림 매수 자리였고 박스 하단 자리였죠. 최근에 저가 긴 손절가 이탈 없이 또 최대 38% 반등이 나왔고, 이거는 월봉, 이때 역배열 끊을 때 발, 무릎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고 크게 상승, 이후에 또 낙폭과대 추천, 여기서 추천 드리면서 수익권이 또 반복해서 나왔죠. 이것도 저항이 5,000원 쯤이었고 5,000원 뚫고 빡 올라간 거고, 이후에는 또 5,000원을 지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전에 저항이었던 자리를 돌파하면 이후에는 또 지지 맥점이 됩니다. 여기를 무조건 지키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의 기준이 될 뿐이에요. 그냥 여기 가드레일을 하나 박아두는 거죠. 요 가드레일 받고 차가 다시 튕겨 나올 수도 있지만, 요 가드레일을 뚫고 내려가 버리면 그때는 정리를 해야 된다. 요런 차트는 무조건 지키는 가격이 아니라 기준이 될 뿐입니다. 지키면 홀딩하고 이탈하면 대응하는 기준. 일봉으로 와서, 자, 최근에 고려산업이 여기 5,000원 부근에서 5,000원이 아니라 일봉상으로는 6,000원 6,000원 부근에서 계속 지지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추천했고, 지지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홀딩이 가능했죠. 그러니까 여기를 100% 무조건 지킨다가 아니라 지키면 홀딩해서 수익을 내고
찍히면 홀딩에서 수익을 내고, 홀딩에서 수익을 내고, 이탈하면 대응하는 기준이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탈이 나오면 아 역시 차트는 믿을 게 못 돼,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오해를 하지 말고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최근에는 초록 색깔 241선 지지를 받으면서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크게 박스 매매하면 되는 거죠. 자, 박스로 보면 5,000원, 최근에 저가도 4,990원으로 5,000원 정도의 자리에서 나왔고, 241선이랑 박스 하단이랑 가깝기 때문에 기준을 5,000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네요. 8월 17일의 시가가 5,000원 정도기도 하고요. 그 밑에는 최저 가격이 4,830원, 또 그 밑에 481선, 이렇게 주요하게 3개 지지 잡혀 있고, 여기를 반드시 지켜야 해요. 못 지키면 이전처럼 이렇게 또 침체 구간이 이탈한다면 또 침체 구간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1차로 22일의 시가 6,660원, 이 가격이 121선 저항이랑 겹치는 자리고요. 여기를 1차적으로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2차적으로는 박스 상단이었던 6,600원 정도를 돌파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큰 박스로 대응하시면 되는 구간. 역시 사료주들이 쉽게 힘이 있는 기존 대장주였다 하더라도 요 전고점 라인까지 바로 이렇게 가버리진 못하죠. 여기서 선반영을 많이 먹었고 이제 힘이 좀,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 재매집 구간이 좀 필요하다,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 행보를 좀 길게 거친 다음에 올라오더라도 행보를 길게 거친 다음에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INBC 6.3%, 최근에 민영화를 언급하고 있고 YTN 커플링, YTN이 대장이었고 INBC가 미디어주 후발주로 강세가 나오고 있죠. 자, 요때 역배열 끊고, 요때 안하죠. 안하고 역배열 끄는 거 확인한 자리에서 추천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일정은 정치인 박영선 출마 기대감, 출마 기대감으로 쭉 올랐다가, 자, 오세훈이랑 같이 경쟁하면서 올라갔고, 둘 다 이렇게 유사한 흐름으로 파동이 한번 크게 나왔죠. 최근에는 5,000원, 3,700원 정도 박스 보여주다가 여기 이탈하면서 죽었다가 다시 박스 내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회복을 했고 다시 올라왔지만 다시 또 가장 많은 저항이 걸렸던 5,000원 자리에서 한번 맞고 떨어진, 그리고 그 위로는 6,000원 정도의 전고점 저항. 자, 요때가 박영선 출마 기대감으로 쭉 올라왔던 자리고, 현재 역배열은 요렇게 요 라인에서 장중 돌파는 있었지만 종가상으로 안착은 실패를 했고요. 이제 금요일에 안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변곡점이네요. 실패하면 여기 떨어진 것처럼 또 크게 한번 밀리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파동이 크니까 또 다시 여기까지 빠지는 최악의 흐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광림 4.5%, 최대 주주 변경 호재. 최근에 최대 주주 변경 호재로 크게 올랐던 종목은 지니틱스가 있죠. 지니틱스부터 한번 볼까요?
GTX 월봉 역배열 저항 맞고 떨어졌고, 자, 점상 후에 잘 안 보이는데 점상 나왔고 다음날 반짝한 후에 제자리까지 빠졌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 호재라고 해서 무조건 다 상한가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강한 호재다 라는 걸 GTX로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반짝 단발성인 것도 보시고, 광림이 동일한 이유로 시간으로 4.5% 상승이 나왔다. 자, 광림도 끼가 있는 종목이죠. 자, 쌍방울 관련주로 제가 늘 경고했던 종목, 여기서 밥을 다 먹었기 때문에 이제 해먹고 나간다, 가짜 반등 주면서 해먹고 나간다. 요때도 올라올 때 제자리까지 빠질 것이다, 튀어주고 빠질 때 내려오는 어깨에서 정리를 잘 해야 한다.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도 이 역배열을 끊고 또 한 번 더 파동을 크게 보여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때 가든 말든 초보분들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괜히 따라 붙었다가 수익권 반납당하고 이렇게 끌려 내려오니까 지금도 이렇게 또다시 같은 패턴으로 계속 당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월봉을 보면 계속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로 동전주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이때 윗꼬리로 고점을 높이긴 했지만 쌍용차 이용해가지고 주가 조작을 한 거죠. 현재 신저가 내려가고 있는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을 끄는 게 좋고, 이제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크게 물렸다 하더라도, 내가 설령 여기서 물렸다 하더라도 튀고 빠질 때 전량 매도를 권장드립니다. 튀고 빠질 때 이때 전량 매도를 했으면 기회비용을 살렸죠. 이후에 또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또다시 역시 빠질 때 이때 매도,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 이때도 마찬가지. 계속 요 내려오는 어깨에서 정리를 하지 못했다면 계속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시고 과감하게 하시고 다른 종목을 찾아 떠나자. 다음 유나이티드 제약 4.5%.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 요오드 관련주, 방사능 치료제 관련주. 월봉, 밥동이 지대로 나왔고요. 밥동. 자, 이렇게 거의 수직 상승으로 올라갔다가 윗꼬리 달고 빠지면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까지 내려오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죠. 여기를 지켰으면, 여기가 늘 말씀드리는 가드레일, 여기를 지켰으면 박스 유지를 하다가 이제 박스 돌파하고 돌아 나올 수 있었겠지만 그걸 실패하면서 무너지고, 여기 최근에 마지막 밑꼬리 지지까지 이탈하면서 쭉 빠진 거죠. 이 가드레일을 뚫고 밑으로 절벽으로 떨어진 상태가 된 거고, 역배열 형태로 여기 저항 받으면서, 요거는 미래에도 영향을 주는 저항입니다. 먼 나라의 얘기지만 미래에 이렇게 올라온다면 또 맞고 떨어질 확률이 큰 자리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여기 이것도 기존의 지지였던 자리들이 다 나중에 올라오면 저항이 됩니다. 여기 3만원도 가까운 저항대가 되고, 일단 밑에서 박스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여기 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44,000원 정도 최종 지지를 잡고 대응을 했어야 하고, 이탈이 나왔죠. 요 이탈이 나왔을 때 분할 매도를 하든 전량 매도를 하든 대응을 했어야 한다. 지금 가드레일 뚫고 내려온 거니까
가드릴이 박살이 났다, 지지선이 깨졌다. 결국 분할 매도라도 했으면 기회비용을 살리는 건데, 가만히 있었으면 보유 물량을 온전히 다 크게 기회비용을 잃게 되었죠. 이렇게 지지를 이탈하는 구간이 있으면 반드시 대응을 해주자. 지금은 가드레일이 2만원에 잡혀있고요. 또 2만원 이탈하면 또 크게 빠지니까 반드시 대응을 해주시고, 현재는 이 정도의 큰 박스로 볼 수가 있겠고, 단기 역배열은 뚫은 상태에서 또 4.5% 상승으로 14,35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박스 상단이랑 121선 부분이랑 저항이 겹치는 자리죠. 여기도 이제 중요한 저항대로 보시고 27,500원. 단기 입형을 넣어서 보면 61선 저항이 24,300원 정도 하고요. 일단 61선 안착이 1차로 중요하죠. 여기는 2차로 보시면 되고, 1차, 2차 저항. 다음 MI텍 4.3%.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로 지분 확대. 지분을 확대한다는 거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죠. 회사에 대한 자신감. 기존 추천주였고요. 비혈관 스탠드 국내 1위, 꿈의 스탠드 개발 기대감, 매각 이슈도 있었고요. 2번 추천했고, 마지막 추천은 전고 돌파하는 자리에서 드렸고, 역대 신고가 쭉 올라가면서 100% 이상. 자, 여기 전고점 돌파하고 마지막 추천 자리에서 120% 정도 더 갔네요. 현재 추세를 지키면서 쭉 올라가고 있고요.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죠. 초보분들이 지금 추격했다가 이게 꼬꾸라지면, 과거처럼 이런 자리에서 꼬꾸라지는 자리가 나온다면 이렇게 크게 딸려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고수분들은 여기서 추격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손절을 잘 해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재타점을 잘 잡아요. 이렇게 역배열 끊어주는 자리에서 매수하고 만회를 한다거나, 또 뭐 전고 돌파가 나온 자리, 제가 추천했던 자리에서 또 들어가서 만회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항상 초보분들은 이미 급등이 나온 최고점에서 들어가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손절을 못하니까 지금 들어가신 분들, 여기 추세 하단 이탈 나오면 초보분들이 손절을 할까요? 잘 못하겠죠. 그럼 엄청나게 크게 여기까지 두들겨 맞으면서 기회비용 상실하고, 또 힘겹게 주가가 회복해서 올라오면 본전에 파는 것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여기 물렸다 칩시다. 여기 저는 추천을 했죠. 근데 여기 물려있던 초보 개미는 본전에 다 팔고 날아가는 거 구경한다고 요걸 계속 반복하는 것밖에 못하니까 타점을 바꾸셔야 돼요. 추격하는 걸 바꾸고, 이런 바닥권에서 돌아 나오는 자리 혹은 돌파가 나오는 자리 타점을 바꾸고, 대응법도 바꾸고, 모든 걸 다 바꿔야 한다. 맨날 하던 대로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게 있겠어요. 여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달라지려는 의지가 매우 충만한 거니까, 지금은 내가 불나방이지만 앞으로는 벗어날 것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지금 매수할 거면 그때처럼 11,000원 부분에 눌림 매수를 좀 노려보는 게 낫겠죠.
그럼 손절이 짧을 테고, 일봉은 121선 타고 정직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또 향후에 121선 부분까지 내려온다면 또 손절을 짧게 잡고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죠. 근데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다음 241선까지 높은 확률로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격이 한 15% 정도 되네요. 이탈하면 마이너스 15% 당한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9,000원까지 빠지면 이전의 저점까지 빠지는 가격이 되고, 지금은 이렇게 박스로 고점에서 행보를 이쁘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막 급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느릿느릿하게 박스 주면서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막 너무 크게 위험하다 싶지는 않은 자리지만, 아무튼 월봉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경계는 해야 되는 자리고요. 여타 급등주 막 20% 이상의 급등을 계속 주면서, 큰 파동을 주면서 우다다다 올라가는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고점인 종목들 중에서는 조금 수월한 자리다. 프로바 하이텍, 이렇게 각도가 가파르게 쭉쭉쭉 올라가는 애들이 추격할 때 더욱이 위험하다 이거죠. 크게 제자리까지 빠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물론 이런 게 또 반등이 시원시원하게 나와주기도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바로 반등이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예시를 든 거예요. 파동이 크다 이거죠. 오를 때 시원하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또 가짜 반등도 시원하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때 각도가 이렇게 위로 치솟아 있으면, 각도가 가파를 때 추격이 더욱더 위험하다. 최근 추천주였던 박셀바이오, 자 추천하고 가파르게 올라가죠. 그리고 또 가파르게 빠집니다. 이후에 더 크게 빠졌죠. 여기 초록 색깔처럼, 초록 네모 구간처럼 가파르게 올라가면, 그리고 추세를 이탈하면 재료 소멸 경고를 드렸던 자리고, 크게 빠질 수가 있다. 여기는 우리가 매도를 잡는 자리예요. 분할 매도를 하는 자리인데 초보분들은 광분해가지고 여기서 추격을 하게 된다, 그러지 말자. 추천, 그리고 가짜 반등 추천, 이때는 매도 사인. 초보분들은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는 잘못된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타점을 고쳐야 한다. RT 3.9%, 최근에 감사의견 적정 감사보고서 제출을 했고요. 요런거,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 여기서 추격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요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더 갔지만 여기서부터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든 말든 하지 마라. 여기서 더 갈 확률이 클까요? 여기서 조정을 맞을 확률이 클까요? 당연히 조정을 맞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근데 얘는 낮은 확률로 올라간 것 뿐이야. 여기서 들어가면 20% 확률로 올라가고 80% 확률로 내려온다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추격을 했을 때 10번 들어가면 2번밖에 못 이긴다고. 이게 매매가 누적이 되면 당연히 손실이 누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여기서 추격해서 들어갔다가 이 수익을 맛보게 되면 오히려 그거는 독이다, 뽕을 맞은 거야. 우리가 마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좋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파멸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요런 가든 말든 하지 않는 자리에서 수익을 보는 게 오히려 독이다. 이후에도 계속 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갈 텐데, 초보분들이 진입을 하게 될 텐데, 그 뒤에는 압도적으로 빠지는 사례가 많으니까 당연히 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올라간다 해서 크게 먹지도 못해요.
올라갈 때는 졸라 찔끔 먹고 내려갈 때는 짧게 손절 안해. 짧게 손절 절대 안하고 여기까지 손실폭을 크게 키웁니다. 키운다고. 요론이 아무리 많이 이겨봤자 손실이 누적되는 거고요. 요게 많이 있으면 뭐해. 이렇게 찔끔 먹는 게 많이 있으면 뭐해. 요거 두 개면은 앞에 번 거 다 날려먹는데, 그쵸? 6번을 이기고 2번을 졌는데 6승 2패인데 난 2번밖에 안 졌는데 짧게 손절을 안하고 먹을 때는 찔끔 먹으니까 수익이 안 난다고. 수익이 안 난다고. 요 수익이 다 의미가 없어진다. 손실이 더 크게 남아있다.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승률이 실상은 중요한 게 아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크게 이렇게 2개 먹고 크게 2개 먹고 나머지를 짜잘짜잘하게 손절을 잘 해줬다면 2승 6패지만 수익이 더 크다. 승률이 중요하지 않다. 확실히 이해가 되죠? 물론 매번 다 이기면 좋겠지만 그거는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이 수지를 잘 맞춰줘야 한다. 얘기가 좀 옆으로 샜는데 얘는 상패 위기가 있었던 종목이고 이번에 감사보고서 적정 나오면서 이상급등 현상이 나온 거고요. 물론 감사보고서 적정이 나왔다 해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데 적정이 나왔다 해서 얘가 앞으로 계속 재무가 좋다, 앞으로 재무가 계속 좋다, 좋아질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보고서를 하나 매년 내야 되는 거 중에 하나를 내서 통과를 했을 뿐이에요.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내용이다. 얘는 당연히 적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적정을 받지 못하면 상패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적정을 받았다 해서 얘가 재무가 엄청나게 좋고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고비를 그냥 넘겼다 보시면 되는 거고, 얘는 1000원짜리였으니까 가벼웠으니까. 그리고 최대 주주 지분이 71%로 품절주라서 유통 물량이 적습니다. 유통 물량이 적으면, 자, 전체 주식수가 이렇게 있고 최대 주주 지분이 이렇게 크면 70%면 반절 이상이니까, 자, 요렇게 요 나머지 요 초승달 부분만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큰 보름달은 건들 수가 없고요. 여기서 이제 세력이 가지고 노니까 주가를 쉽게 끌어올리고 내리고 난리 브루스를 칠 수가 있는 거죠. 양지사도 최근에 크게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품절주기 때문에, 품절주를 슈퍼개미가 100억씩 매수를 해서 주가를 가지고 돌았다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적다. 품절주는 크게 올라가고 크게 빠진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고요. 보유자는 가든 말든 신경을 끄고 안 합니다. 그리고 현 보유자는 추세를 타면 되죠. 현재 11선 종가 상이탈이 없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11선 추세 타시면 되고요. 조금 여유있게 볼 거면 그 밑에 15일선 이탈 전까지 홀딩 하시면 되고, 이탈마다 분할 매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익권이 크다면, 매수가가 여기라면 널널하게 15일선, 21선 대응할 수가 있겠죠. 근데 수익권이 뭐 그렇게 크지 않다면 11선 대응, 1차 대응 필수로 해줘야 되겠고, 본인의 평단에 따라서 대응은 다르다. 다음 양지사 품절주로 앞에 설명했듯 딱히 상승 이유는 없어요. 시에로 3.3% 상승이 나왔고, 뭐 낙폭과대 반등 정도로 봐야 되겠죠. 지금은 요때 진짜 많이 추천했는데 이탈했다가 박스 주고
이제 슈퍼개미가 100억을 매수하면서 품절 주다 보니 유통 물량이 적어서 쭉 크게 올라갔고요. 지금은 밥동이 나오고 있는 구간, 가파르게 급등이 나온 후에 음봉 윗골이 뜨고 5일선 이탈 이후에 11선, 15일선 차례대로 이탈하고 21선 지지 남아있죠. 21선 27,300원 정도 지지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저항은 당연히 5일선인 32,500원 안착이 1차로 중요합니다. 5일선 이탈 후에 회복을 못하고 있는 자리, 그 다음으로는 위에 11선 또 안착을 해줘야 되겠죠. 기존의 지지였던 5일선과 11선이 지금은 저항으로 바뀌었다. 낙폭과대 반등을, 가짜 반등을 한번 크게 노려볼 수도 있는 자리지만, 동시에 우리가 오르고 가짜 반등 주면서 급등 전에 제자리 부분까지 빠지는 걸 흔하게 봤죠. 그러면 2만원 초반까지도 빠질 수 있다. 21선을 이탈한다면, 21선을 지키면 해당 사항이 없지만 21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최악으로 여기까지 빠지는 거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투자 경고 구간이니까 주가 반등의 힘이 약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언제나 예외는 있습니다. 코리아 SE가 투자 경고 구간에 5일선 회복하면서 상한가 나왔고, 상한가 다음 날도 고가 15% 나왔죠. 이렇게 얘도 21선 지키고 5일선 회복하고 올라갔던 N 패턴 반등 자리, 이렇게 양지사도 힘이 충분히 강한 애니까 뭐 이렇게 나와도 이상하진 않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들어갈 때 손절은 명확하게 항상 잡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 코리아 SE도 제가 뭐 여기서부터 계속 가든 말든 하지 마라, 가든 말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자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죠. 빠질 때 가짜 반등 주고 빠질 수 있다, 가든 말든 하지 마라 하는 자리인데, 정 내가 진짜 하고 싶어 죽겠다, 내가 이거 매수 안 하면 나는 정신병 걸릴 것 같다, 그러면 손절을 짧게 잡고 들어가시면 된다. 근데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초보분들이 고점에 들어가가지고 하락시에 손절을 못하니까. 특히나 급락이 이런 자리에서 하락할 때는 찔끔찔끔 빠지는 게 아니라 막 20%, 단기에 20%, 40% 이렇게 쭉쭉쭉 빠지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동일해요. 지금도 코리아 SE는 가든 말든 하지 않는 자리고, 할 거면 5일선, 21선 손절 잡고 하시고, 이제 N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쌍봉 이탈을 경계해야 되는 자리죠. 고점에서 헤드앤숄더 혹은 쌍봉이 떴다. 여기를 지키면 상관이 없어요. 지키면 상관이 없으나 이탈하면 엄청난 급락이 나올 수 있다. 과거 사례로 많이 봤죠. 예시 하나. 자, 고점 치고 빠지고 반등이 나왔다. N 패턴 나왔죠. 이제 앞으로 여기를 돌파하면 상관이 없는데, 돌파하지 못하고 13,000원까지 주가가 내려온다. 그러면 쌍봉 이탈을 경계해야 된다. 13,000원 이탈하면 아주 크게 빠질 수 있다. 이거를 경계하면서 이탈하나 못하나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쌍봉 이탈로 빠졌습니다. 이때 분할 매도를 하든 전량 매도를 하든 대응을 해줘야 된다고. 가만히 멍 때리면 안 된다. 빠지죠. 이렇게 쭉. 자, 크게 빠진다고. 자, 크게 빠진다. 뭐 이후에 회복을 하더라도 단기에 엄청나게 크게 빠질 수가 있다. 요 하락폭이 고점 대비로는 마이너스 60%, 그리고 쌍봉 지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45%. 뒤에 또 회복이 나오긴 했지만 요거를
뚜까 맞을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다. 지키면 홀딩, 이탈하면 대응하는 기준. 여기를 지킬지 이탈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기준을 명확하게 잡으면 대응에 매우 수월하다. 양지사와 같이 움직이는 대표적인 품절주 신라섬유도 볼게요. 얘는 최근에 박스로 양지사에 비하면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 해도 무방할 만큼 10% 내외에서 왔다갔다 큰 움직임이 없었고요. 아쉽죠. 이제 커플링 매매 노리고 매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저 박스의 흐름만 보여주고 있으니까. 양지사가 크게 올랐던 건 슈퍼개미의 100억 이상 매수, 신라섬유는 그런 상황이 없었다는 거, 요 차이도. 예선테크 2.9% 기술적 반등이라 보시면 되죠. 포르쉐 상장 앞두고 재료 소멸 급락, 이거 앞에 다 설명드렸고요. 시간외로 기술적 반등. 시간외나 금요일 시초가 이제 마지막 탈출 기회라 보시면 됩니다. 가짜 반등 주고 이후에 계속 또 하방이 나올 확률이 크다. 앞에 다 설명했으니까 고정 댓글 가서 시간 터치하시면 해당 설명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귀찮아서 안 보시는 분 있을까봐 간략히 설명 반복할게요. 동방 쿠팡 관련주였고 쿠팡이 상장하고 80% 올랐습니다. 시총이 130조 100조를 넘었어. 근데도 쿠팡 관련주인 동방은 10% 15% 내외에 반짝 상승만 하고 이후에 빠졌습니다. 쿠팡이 계급등을 했지만 동방은 전고점 돌파를 실패하고 재료 소멸로 죽었다. 이걸 그대로 포르쉐 관련주에 대입을 하면 돼요. 포르쉐가 상장하고 아무리 급등을 한다 한들 3기, 예선테크, 코리아 FT, 6일 CNS 이런 포르쉐 관련주는 추가 하락이 나올 확률이, 재료 소멸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99.9%다.